세상을 바꾼 과학, 세상을 바꿀 기술을 알아보는 테코노미 시간입니다. 오늘은 동아 사이언스의 이창욱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아,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오늘 첫 시간인데 그래도 포부 한번 해주세요. 아, 오늘 첫 나오신 거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재미있는 기술 이야기와 과학 이야기로 많은 시청자분들께 즐거운 시간과 의미 있는 시간 드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 예, 좋습니다. 자, 오늘 저희에게 차 속에 담겨져 있는 역사적이면서도 과학적인 이야기 풀어주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말고 마시는 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차를 들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영국과 미국에서 차를 주제로 재미난 해프닝이 벌어졌었거든요. 해프닝이요? 어떤 해프닝입니까? 예, 최근 영국에서 발표된 차 우리기에 관한 책이 영국과 미국 사이에서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1월 24일인데요. 영국 왕립화학회에서 Steeped: The Chemistry of Tea라는 책을 냈습니다. 예.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차 우리기, 차의 화학 정도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을 쓴 사람이 미국 브린마 컬리지의 화학 교수인 미셸 프랭클입니다. 네. 그런데 이분이 쓴 여기 실린 맛있는 차의 레시피가 영국 사람들의 콧대를 건드린 겁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이 들어갔길래 영국인들이 이렇게 발끈했을까요? 미셸 프랭클 교수는 고대 문헌부터 최근 영국까지 차에 대한 연구를 광범위하게 분석했다고 합니다. 거의 500편 가까운 논문을 찾아보고 정리했는데 이렇게 찾은 비법 중에 소금을 약간 집어 넣어라 라는 티 레시피가 문제가 된 겁니다. 차를 끓여 마실 때 차 안에 소금을 좀 넣어라. 예, 차를 만들 때 소금을 한 꼬집 정도 넣으라고 한 예. 거예요. 그러면은 이건 다 이유가 있는데 예. 소금에 있는 요즘은 소듐이라고 부르죠. 예. 나트륨 이온이 차 맛을 쓴맛으로 만드는 화학적 메커니즘을 차단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사실 생전 처음 듣네요. 차 끓여 마실 때 설탕 넣는 건 당연히 알지만 소금을 넣는다. 상당히 생소하죠. 저도 이번에 처음 들었습니다. 생소한 정도면 모르겠는데 영국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예. 영국인들이 엄청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뭐 더 가디언을 비롯한 언론사들이 이 책 관련한 기사를 내고 나중에는 영국 런던 주재 미국 대사관이 소셜 미디어 계정에 이에 관한 성명을 냈습니다. 뭐라고요? 성명 잠깐 읽어드리면은 오늘 한 미국 교수가 발표한 차 레시피가 미국과 영국 양국의 끈끈한 우정을 뜨거운 물에 담궜다. 어쩌고 저쩌고 우리는 영국의 국민 음료에 소금을 첨가한다는 상상할 수 없는 개념이 미국의 공식 정책이 아니라는 점을 영국 국민에게 확실히 하고 싶다. 야. 이런 내용이었죠. 예. 근데 이렇게 써놓고 또 마지막에 성명서 마지막에 미국 대사관은 앞으로도 적절한 방법으로 차를 만들 것이다 라고 하고 전자레인지에 물을 데우는 방식으로 라고 끝을 맺은 거예요. 예. 이 재밌는 게 영국에서는 차에 쓸 물은 당연히 찻주전자를 써야 되는데 전자레인지에 데우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영국 내각 개정이 또 답변을 했습니다. 차는 오직 찻주전자를 이용해서만 만들어질 수 있다 하고요. 저는 소금을 넣은 차도 신기했지만 지금 방금 설명해 주셨던 티격태격하고 주고받은 내용도 참 재밌네요. 그렇죠. 차에 소금 조금 넣은 걸 가지고 뭐 이렇게 발끈하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어찌 보면 그만큼 영국인들의 차에 대해서 자부심이 강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저도 그렇게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영국 캐비닛, 영국 내각이나 미국 쪽에서나 진반 농반으로 이야기가 좀 흘러가는 것 같긴 한데 예. 사실 콧대 높은 영국 사람들 입장에서 이 소금을 넣으라는 레시피가 어처구니가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예. 왜냐면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미국 사람들은 250년 전에 보스턴항에서 차를 바닷물에 빠뜨린 보스턴 차 사건을 일으킨 사람들의 후손이잖아요.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차에 대해 뭘 알겠냐는 거죠. 근데 반대로 영국 사람들은 차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만합니다. 왜냐면은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영국 사람들은 지금 또 하루에 한 1억 잔 정도의 차를 마시고 있고요. 네. 이거는 왜냐하면 당연히 홍차가 영국인들의 식음료 전통에 깊이 녹아들어 있기 때문이죠. 예. 영국에서 차는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엄청난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영국인들의 차 사랑은 정말 남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궁금합니다. 도대체 다른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유달리 영국인들이 이렇게 차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나요? 생각해보면 재밌죠. 이게 영국인들이 차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잘 알려져 있다시피 차의 원산지는 사실 중국이요. 그쵸, 중국이죠.
그래서 차를 처음으로 유럽에 들여온 사람들은 사실 영국인이 아니라 16세기 초에 포르투갈 상인들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다가 포르투갈에서 영국으로 넘어왔냐면 예. 차가 영국에서 본격적인 인기를 끈 게 17세기 초입니다. 당시 영국의 왕이던 찰스 2세가 포르투갈 왕녀 캐서린과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캐서린이 결혼하면서 홍차를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상류층을 중심으로 차를 마시는 문화가 유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홍차의 유행과 차를 이제 같이 둘러 마신 티파티 같은 매너 모두 이 시기에 대중문화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네. 근데 대중문화라고는 방금 말씀드렸는데 사실 당시 차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왕족, 귀족, 상류층이 소비하는 사치제였어요. 예. 당연한 게 머나먼 중국 땅에서 사서 해상 항로를 통해서 들여와야 하니까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런데 그것도 궁금해요. 차는 꼭 중국에서만 사와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이때는 그랬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사실 다양한 차를 마시잖아요. 저희가 팥차, 허브차, 보리차 많이 마시는데 예. 모든 식물을 넣은 음료를 차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는데 예. 실제로는 학명 카멜리아 시넨시스라고 불리는 예. 차나무에서 딴 잎으로 만든 음료만 차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찻잎을 어떻게 가공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덕던가 아니면 발효를 시키던가 이런 거에 따라서 녹차, 홍차 등의 다양한 종류가 나오는 거죠. 예. 그런데 17세기에서 18세기까지만 해도 차나무가 자랄 수 있는 곳은 중국밖에 없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도 이제 처음엔 차를 수입할 수밖에 없었어요. 18세기가 되면 이제 영국 동인도 회사에서 차 무역을 확장하면서 영국으로 들어오는 차의 무역량이 서서히 늘어납니다. 네. 그리고 관세도 인하되고 하면서 가격이 하락하고 차가 서서히 영국의 대중음료로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예. 재밌는 부분은 이제 영국에서 일어난 산업혁명에 차가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도 있어요. 산업혁명을 하려면은 이제 공업에 종사할 수많은 노동자가 필요하죠. 그리고 산업혁명으로 도시의 인구가 몰리고 노동시간이 길어지면서 노동자들이 여러 악조건에 시달리게 되는데 이를 도와준 게 홍차라는 주장입니다. 혹시 차 안에 들어가 있는 카페인 성분 때문인가요? 그렇죠. 저희가 지금 아침에 마시는 아처럼. 커피나, 예. 그런데 카페인 말고도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예. 천천히 얘기를 드리면은 우선 19세기 들어서면은 차가 맥주보다 저렴해지면서 노동계급에 널리 퍼질 수 있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설탕도 이때 같이 저렴해지는데 차와 설탕은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함께 소비되잖아요. 네. 차에 설탕을 넣어 마시니까. 근데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처럼 크게 다르지 않죠. 홍차에 함유된 카페인이 이제 노동자들의 피로를 줄이고 집중력을 높여주는 각성제 역할을 했습니다. 예. 거기에 더해서 설탕의 당도 에너지원이 됐고요. 근데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더 있어요. 뭐예요?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분석을 하는데 차를 마실 때 물을 끓이잖아요. 예. 이러면서 물이 정화됐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제 런던을 비롯한 영국 대도시의 위생이 더럽기로 악명이 높은 때였거든요. 이제 콜레라 같은 수인성 전염병도 이제 대규모로 번지고 했는데 홍차를 끓여 마시면서 이런 위험이 감소됐다는 주장입니다. 여러 형태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그 당시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이유는 몰랐겠지만 예. 차를 즐겨 마시니 여러 가지 유익한 점이 많다 이렇게 인식할 만한 계기들이 많았겠네요. 그렇죠. 이제 경제적으로 저렴해지니까 노동계급도 사 마실 수 있어. 그리고 차를 마시니까 각성도 되고 힘도 나. 네. 그런데 건강도 좋아지고. 네, 마시니까 나는 콜레라에 안 걸렸어.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영국은 이때부터 차에 본격적으로 의존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의존했다는 표현 괜찮은 것 같은데요. 예. 왜냐하면은 아까 영국이 중국 그러니까 당시 청나라에서 홍차를 수입했다는 이야기를 드렸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사 쪽에서는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가 되면은 영국의 청나라 무역 적자가 엄청 심각해진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물론 차만 구매해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차가 정말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고도 볼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1821년부터 30년 사이 대영 제국의 동인도 회사가 중국 물품을 사는데 1,900만 파운드를 지출했다고 나는 기록이 있어요. 예. 근데 이 중 90% 이상이 차를 사는 데 쓰였다고 네. 합니다. 예.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차를 사니까 적자가 발생할 거고 그렇겠네요. 이 적자를 막기 위해서 타개하기 위해서 영국이 청나라에 판매한 물품 중 하나가
바로 아편. 그렇습니다. 바로 아편이었습니다. 청나라에서 아편으로 인한 부작용 커지고 아편 금지하고 영국 상인들 반발하고 당국도 협박하고 이런 여러 문제가 쌓이면서 터진 게 바로 그 유명한 1840년, 1856년 두 차례 거쳐 발발된 아편 전쟁입니다. 네. 영국 입장에서는 돈 버는 족족 차 사는데 다 돈을 쓰니까 예. 뭔가 다른 타겟책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청나라를 대체할 수입국을 찾던지 해야지 어떻게 아편을 팔 생각을 하는지 참. 그렇죠. 사실 영국이 그래서 중국 말고 다른 루트로도 차를 구하려고도 시도를 했었어요. 아, 예. 1823년에 영국 탐험가 로버트 브루스 소령이 이제 영국 식민지였던 당시 인도의 동북부 아삼 지방에서 자생하는 차나무를 발견합니다. 예. 이 차나무는 지금 그 학명으로는 카멜리아 시넨시스 아사미카라고 부르는 아삼 지역의 차나무 아종이죠. 네. 이거를 발견한 데다가 또 중국에서 이제 영국 사람들이 차를 만드는 비법을 또 훔쳐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영국은 19세기 중반부터 인도에서 차 재배를 추진해요. 예. 그리고 그게 성과를 거둬서 19세기 말이 되면 대규모 차 플랜테이션이 인도에 설치가 됩니다. 그 결과가 이제 저희가 아는 다질링이나 아삼티 이런 인도의 차들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보면은 홍차가 영국 본토의 문화는 물론 영국의 손길이 닿았던 세계 곳곳에 역사적 족적을 남겼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청나라 몰락의 시작점이었던 아편 전쟁의 배경에 차가 있었고요. 방금 이야기 드렸던 인도는 지금 현재 중국에 이어서 세계 2위의 차 생산국 그리고 세계 1위 차 소비국이거든요. 예. 그 코트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보고서 보면은 2022년에만 인도에서 약 11억 킬로그램에 달하는 차가 소비됐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이제 홍차는 영국의 역사 문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겁니다. 예. 차의 원산지가 아닌데도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좀 뭔가 웃기다고 생각을 예. 하는데 원산지가 아닌 차가 영국 문화의 핵심이 된다는 것 자체가 전 세계의 식민지를 거느리면서 영향력을 미쳤던 대영 제국의 어떤 마지막 유산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자님 얘기를 쭉 듣고 보니까요. 왜 영국인들이 앞서 말씀 주셨던 미국의 프랭크 교수의 홍차 레시피에 발끈했는가 나름 이해가 되기도 하네요. 그렇죠. 이런 맥락을 생각해 보면은 이해가 될 듯합니다. 미셸 프랭클 교수도 이제 책이 나오고 이제 여러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 40년간 자기가 연구를 해왔는데 이런 뜨거운 반응은 처음이었다라고 언급을 했더라고요. 네. 앞에서 사실 소금 얘기만 했지만 이거 말고도 미셸 프랭클 교수가 맛있는 차를 위한 연구를 집대성해서 팁을 몇 가지 더 내놨거든요. 그래요? 예, 사실 차 좀 드시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아실 것 같긴 한데 과학적인 이유도 같이 설명을 해줍니다. 소금 말고 또 어떤 레시피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프랭클 교수는 찻잎을 오래 담그는 걸 추천하지 않습니다. 보통 저희도 티백 보면은 차 우리는 시간도 적혀 있고 그 다음에 티백 마실 때 빨리 건져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그래서 카페에서 차를 시키면 티백 꺼내놓고 조그만 받침 같은 거, 그쵸. 티백을 이제 건져 놓을 수 있는 그런 거 주잖아요. 예, 거기도 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저희가 마시는 차에 카페인이 친수성에 가까운 화학물질이라 가지고 네. 뜨거운 물에 담그면 찻잎에서 빨리 녹아 나옵니다. 예. 사실상 카페인이랑 몇 가지 황산화제 물질은 찻잎을 물에 담근 1분 정도면 다 녹아 나온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탄닌처럼 이제 쓴맛, 떫은 맛을 내는 이런 화학 물질들은 천천히 용해되는 경향이 있어요. 예. 그래서 매우 뜨거운 물에 차를 오래 담궈 놓으면은 카페인 농도는 처음이랑 크게 안 달라지는데 쓴맛은 갈수록 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화학을 반대로 활용하면은 예. 셀프 디카페인 차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요? 반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차를 먼저 30초 정도 우려낸 다음에 그물 다 버리는구나. 예, 버리고 새로 우려내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카페인을 80% 정도 날린 차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저처럼 이제 카페인이 좀 약한 사람들이면은 한번 해볼 만한 레시피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이거 좋은 팁인데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팁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뭐 차에 레몬즙을 살짝 짜라. 이거는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차 표면에 이제 불순물 찌기 같은 게 생길 수 있는데 네. 레몬즙에 구연산염 이온이 이제 물에 녹아 있는 칼슘이나 마그네슘 이온을 둘러싸서
그런 찢기가 생기는 걸 막아준다 이런 이야기들이죠. 아, 이것도 과학적인 이유도 같이 섞여 있네요. 그렇죠. 레몬에 어떻게 보면 상큼한 맛을 즐기는 게 아니라 그런 맥락이 또 있었군요. 예. 소금 넣고 레몬 좀 넣고 유용하긴 한데 이걸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아, 그렇겠죠. 저도 사실 이렇게 해봤자 못할 것 같고요. 미셸 프랭클 교수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영국의 과학 잡지인 뉴 사이언티스트의 기고문을 썼는데 거기서 어떻게 말했냐면 영국인들이 내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걸 안다. 왜냐면 내가 미국 출신이라는 차세계에서 가장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농담을 했더라고요. 근데 좀 이번에 미셸 프랭클 교수가 좀 억울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홍차에 관한 연구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영국이 유명합니다. 예. 영국 과학자들이 저희가 볼 때 좀 어처구니 없는 차에 관한 연구도 많이 했어요. 차에 대한 업처구니 없는 연구는 또 뭡니까?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면 최고의 홍차를 우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은 뭐 찻주전자를 잘 쓸 수 있을지 뭐 이런 연구들입니다. 혹시 이그 노벨상 들어보신 적 그럼요. 있으세요? 약간 황당한 아이디어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규명한 그런 연구 결과들에게 주는 노벨상 같은 거잖아요. 완전 잘 알고 계시는데요? 방금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예. 이제 이름에서 보면 알 수 있듯 이제 노벨상의 패러디로 만들어졌고 처음 들으면 웃기지만 다음에는 진지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연구에 수여하는 상이에요. 그런 네. 컨셉인데 1999년에 영국 브리스톨대 물리학과의 렌 피셔 교수가 이그 노벨상 물리학상을 차로 수상했습니다. 오. 그 연구 주제가 이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연구인데 차에 어떤 각도로 비스킷을 찍어 먹으면 가장 맛있을까입니다. 그게 그 차에다 우리 비스켓을 딱 찍어 먹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그 예. 각도를 어떻게 해야지만 제일 맛있느냐? 이야.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요 비스킷을 찍어 먹는 풍습을 덩크라고 하던데 네. 저도 찾아보니까 꽤 오래된 풍습이에요. 예. 거의 어떤 역사적 배경에서는 영국 해군이 너무 딱딱한 비스킷을 좀 쉽게 먹으려고 찍어 먹는 거에서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네. 어쨌든 이 덩크라는 풍습 너무 오래 이제 비스킷을 차에다 덩크하면 비스킷이 물러지죠. 예. 근데 부서지니까 차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면 차도 테이블도 다 더러워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램피셔 교수의 연구는 비스킷을 얼마나 오랫동안 어떤 각도로 담그면 최적의 맛과 깔끔한 테이블을 동시에 잡을 수 있을까 이걸 연구한 겁니다. 야, 이런 연구는 연구 방법론이 뭡니까? 비스킷 덩크 해보신 적 있나요? 그럼요, 많이 하죠. 특히 우리나라는 그 약간 차에다가 넣기 좋은 비스켓도 아예 정해져 있잖아요. 네, 로터스라든가 네. 이런 말 해도 되나? 비스켓 음료에 담궜을 때 쭉 음료가 빨려 올라오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럼요. 그러니까 비스켓을 음료에 담그면은 음료를 쭉 빨아당기는 걸 볼 수 있는데 마치 스펀지처럼요. 예. 비스켓도 생각해 보면 확대해서 보면은 이제 밀가루, 전분, 설탕 이런 것들이 얼기설기 쌓여 있는 구조물일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빈틈이 있을 거고. 예. 그러니까 비스kit도 일종의 스펀지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르게 보면은 표면과 내부에 구멍이 많이 있는 다공성 물질이다. 비스kit도 예.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런 다공성 물질, 비스켓을 음료에 담그면은 빈 공간으로 액체가 빨려 올라오는 모세관 현상이 일어납니다. 모세관 현상은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럼요.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니까 예. 이제 물을 가느다란 유리 모세관에 넣었을 때 물이 수면보다 올라가는 현상인데 요 모세관 현상은 물 분자랑 모세관 사이에 작용하는 끌어당기는 힘이 물 분자끼리 끌어당기는 힘보다 더 큰 경우에 일어나거든요. 근데 비스켓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 비스켓 내부의 분자들이 물 분자를 끌어당기면서 비스켓 일부만 차에 담가도 찬물이 비스켓 윗부분까지 스며드는 거죠. 예. 물리학에는 이제 이런 다공성 물질에서의 모세관 현상을 설명하는 워시번 방정식이란 게 있습니다. 네. 요거를 램피셔 교수가 이 방정식을 응용해서 비스킷과 차 사이의 관계를 수학 함수로 만들어서 실험을 한 겁니다. 이야. 이제 비스킷 종류별로 담궈보고 각도별로 담궈보고 차별로 담궈보고 이걸 한 거죠. 아니 과학자들은 그냥 맛있게 먹으면 안 됩니까?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맛있게 먹어도 될 것 같은데 결과가 또 생각보다 재밌어서 연구한 보람은 있을 것 같아요. 예. 우선은
이게 예상 외였는데 비스켓을 수면에 평행하게 담그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수면에 평평하게요. 그러니까 비스켓 동그란 비스켓이면은 두 면이 있을 거잖아요. 예. 근데 한 면만 담그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한쪽 면은 젖어서 약해지지만 반대쪽이 안 젖었으니까 예. 단단하니까 안 부서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스킷도 적당하게 차를 머금고 있으니까 부드럽고 향깊게 먹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제가 좋아하는 거는 이제 초콜릿 비스켓에 관한 사례인데 예. 초콜릿이 한 면에 발라진 경우에는 초콜릿이 묻지 않은 면을 담그라고 하네요. 예. 왜냐면은 초콜릿이 녹을까봐. 아 그렇습니다. 예. 초콜릿이 녹으면 차 맛도 변하고 초콜릿이 코팅 역할을 하니까 비스킷이 젖는 속도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예. 연구는 상당히 재밌고 또 때로는 엉뚱하다라는 생각도 들 정도인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제가 이런 걱정까지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연구한다고 하면 누가 자금 대줍니까? 저도 처음에 이 연구를 보면서 그 똑같은 고민을 했는데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예. 엉뚱해 보이는데 식음료 회사, 그러니까 식음료 업계종에서는 이제 이런 연구가 수익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 방금 전에 소개한 렌 피셔 교수의 비스킷 찍어 먹는 연구도 사실 영국에 아마 들어보셨을 유명 비스킷 제조 회사인 맥비티즈에서 의뢰해서 진행된 연구라고 하네요. 그렇군요. 그래서 뭐 이런 연구들을 식음료 업계에서 매우 투자가 많이 되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앞서 소개했던 이제 미셸 프랭클의 저서 스팁드도 이제 차를 내릴 때 일어나는 화학 현상에 대한 최신 연구를 집대성한 거라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감상으로는 이번 영미를 둘러싼 홍차 논쟁이 사소한 농담 같아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은 홍차의 깊은 역사와 과학적 맥락이 어떻게 숨겨져 있는지 보여주는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우리 주변의 소소한 물건들 속에서도 다 과학적 맥락과 역사적 맥락이 있었는데 차 안에서도 또 그런 게 있었네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재밌는 거 배웠습니다. 아, 저야말로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 할 수 있어서 너무 뿌듯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창욱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